안녕하세요. 두이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종입니다. 네, 오늘은 3장 자바의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볼까요? 연산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를 얘기를 했냐면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산자는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연산을 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연산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연산자들 이거는 자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파이썬도 그렇고 그다음에 C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연산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과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수학 시간에 배웠죠. 뭐 3 더하기 5 하면 3하고 5는 항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항은 오퍼랜드라고 하고 연산자를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항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제 삼항 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이항 연산자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이 항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를 가장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항이 하나만 있는 그다음에 항이 세 개가 있는 이런 연산자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연산자들이 있나 쭉 한번 살펴볼까요? 대입 연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호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산술 연산자, 증가함수 연산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산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연산자고, 혼돈하지 말아야 할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래서 뭐가 더 크냐, 작냐. 이거는 뭐, 이 다음에 나오는 논리 연산자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그 복합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어사이먼트와 같이, 대입 연산자와 같이 해서 부호 연산자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이렇게 아까 조건 연산자가 이제 삼항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 각 하나의 비트별로 연산을 하는 비트 연산자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대입 연산자부터 볼게요. 자, 대입 연산자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 이제 이꼴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어사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age랑 24, 예전에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걸 등호기호로 배웠죠. 그래서 age랑 24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age라는 변수에 24의 값을 넣어줘라 라는 겁니다. 이때 그 대입 연산자, 어사이먼트라고 한다고 했죠. 어사이먼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거가 left, 왼쪽에 있으니까 left value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right, r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l value에 r value를 대입해주는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입니다.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챕터 3이죠. 하고 모듈은 만들지 않으니까 이클립스 버전은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그림을 넣었는데 그 그림하고 다운받는 버전이 다르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그냥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 만드셔서 어사이먼트라고 할까요? 자, 그 예제를 우리가 오퍼레이션 ex 1, 2, 3 이렇게 했으니까 클래스 하시고 오퍼레이션 x 메인 넣으시고 finish 자, 이렇게 하시고 int age equal 24 출력을 해보면 age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예. 그래서 대입 연산자 역할은 값을 넣어준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어떤 연산자를 먼저 연산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먼저 하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인데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서 보시면 요 구문에서 이제 매스 스코어하고 잉글리시 스코어를 더하죠. 근데 이게 언제 이 값이 요 토탈 스코어에 더 들어가느냐, 두 개의 값이 더해진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나중에 연산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복합 대입 연산자도 그래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 다음은 부호 연산자인데요. 부호 연산자를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여기 밑에서 할게요. 넘은 10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제가 num2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num2에다가 뭐를 넣으라는 거냐면 num 값에 마이너스를 넣으라는 얘기죠. 출력을 해볼까요? num하고 그 다음에 num2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num에 원래 10이 들어가 있죠. 네, 10이 들어가 있고 num2에다가 우리가 num의 마이너스 값을 넣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이 부호 연산자 자체로 num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num2는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들어가지만 num2는 num의 값은 이 부호 연산자를 쓴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네, 아시겠죠? 만약에 그럼 저는 num의 값을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그러면 num의 값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부호 연산자를 쓴 부호 연산자 역할은 부호만 바꿔주는 것 뿐이지 값이 대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대입 연산자를 써서 변수의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제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퍼센트죠 사실은. 근데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나머지에 구하는 연산자가 프로그램에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쓰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가령 우리가 밑에 이제 설명도 있지만 n개의 변수가 n개짜리 수의 범위가 있다. 10까지 있다고 칩시다. 10. 그러면 n개짜리 수의 범위 안에다가 그 수의 나머지 값은 0부터 n-1까지예요. 그죠? 네. n이라는 어떤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10이라는 수가 있다고 했을 때 10이라는 수가 가질 수 있는 나머지 값을, 이 수를 나눴을 때 가질 수 있는 나머지 값은 0부터 9까지죠. 그죠? 나머지가. 그러면 0부터 9까지인데 이게 몇 개예요? 10개죠. 0부터 9까지도.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10이라는 10개 중에 10개가 있다. 10개의 어떤 방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개의 방이 0부터 9호실까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어느 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제가 만약에 50번이라고 해봐요. 제 번호가 50번인데 저는 어느 방으로 들어가죠?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나머지 연산자로 하면 이 방을 배정해 주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죠? 네. 나중에 이런 걸 해시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특정 범위 안에 어떤 수를 뭐 임의로 배정해 준다라든가 어떤 수를 구한다라든가, 나중에 이게 이제 배열하고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우리 수학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곱하기 나누기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 연산자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빨리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다음에 이제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예, 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증가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가 연산자가 변수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경우는 그 연산자가 앞에 있죠. 이 경우는 뒤에 있죠. 그러면 이 연산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뿔뿔,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데 많이 뿔뿔이라고 해요. 뿔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넘이라는 변수에 2를 더해주라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2를 빼주라는 뜻인데 그럼 언제 더해주고 언제 빼줄 거냐의 시점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문장을 쓰면 국어나 영어에서 이렇게 문장을 쓰면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죠. 네. 이 마침표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센텐스가 끝났다. 이 문장이 끝났다라는 의미죠. 프로그램에서는 이 문장이 끝났다.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찍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뿔뿔이 앞에 있는 경우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기 전에 더하라는 뜻이에요. 자, 뿔뿔이 뒤에 있으면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다음에 더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직접 코딩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10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넘의 값이 지금 언제 출력되냐면 요 문장에서 출력이 되는데 출력이 되는 이 문장이 끝나기 전에 증가시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여기서는 넘이 얼마가 된다?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뿔뿔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서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장이 끝나기 전엔 더하지 말고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더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출력을 해보시면 이 윗문장에서는 넘이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증가가 돼서 11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앞에 붙였냐 뒤에 붙였냐에 대해서 엄청난 버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뿔뿔이 앞에 있는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뿔뿔이 앞에 있는 경우는 뿔뿔이도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있으면 이 문장이 끝나기 전에 이 구문이 끝나기 전에 감소를 시켜라. 그죠? 그러니까 감소가 먼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9고 이때도 9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에다 갖다 붙이면 여기서는 감소시키지 말고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감소시켜라. 그러니까 이때는 10이었다 9가 되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관계연산자인데 이거는 우리 예전에 뭐 명제 배울 때 배웠을 건데 더 크다, 더 작다, 크거나 같다, 같거나 연산의 결과가 true or false예요. 네, true나 false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죠? 뭐 헷갈리실까봐 간단한 예제들이라 제가 한 군데에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false죠.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하면 true겠죠. 그래서 이 관계연산자의 결과는 그 true와 false가 true나 false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다. 한번
더 크니까, 그죠? 프레그 출력하면 네, 출력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뭐 반대로 하면 false 되고 이제 그 불리언 값이 true나 false가 출력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는 뭐냐면 두 개의 항이 있는데 두 항이 true거나 false거나 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논리곱, 논리합, 그다음에 부정 이걸 낫을 하는 건데 예전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수학 시간에 배웠죠. 논리곱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항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다. 그죠? 둘 중에 하나가 false이면 만약에 앞에 게 false라면 뒤에 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false라는 거죠. 논리합인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false일 때는 false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가 true라면 뒤에 거를 볼 필요도 없이 true인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부정은 true를 false라고 false를 true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단락회로 평가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연산 방법은 다른 언어도 다 똑같습니다. 파이썬도 그렇고 C 언어도 그렇고 연산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겁이라는 거는 두 항이 모두 true일 때만 결과가 true라고 했고 논리합은 두 항이 모두 false일 때, 그러니까 하나만 true여도 tru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논리곱인 경우에는 앞에 항이 false라고 하면 뒤에 항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 논리합인 경우는 앞에 항이 true면 뒤에 가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항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평가한다 그래서 evalu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 별로 이제 SC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 평가를 하겠다. 원래 우리가 이제 어떤 연산의 결과를 계산하는 걸 evaluation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제가 잠깐 있는데 요 예제를 그냥 눈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랑 코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num1에다가 내가 뭐를 넣을 거냐면 num1 플러스 10을 넣을 건데 이게 10보다 작으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rue or false예요. 그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true or false인데 그리고 뒤에 거 곱을 한 다음에 뒤에 거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num에다가 10을 더했어요. num이 원래 10이죠. 그런데 거기다 10을 더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num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얼마나 돼? 20이죠. 근데 이게 10보다 작냐? 아니죠. 여기서부터 요 곱, 논리곱 연산자의 앞에 항이 false란 얘기죠. 그러면 뒤에 거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쪽을 계산하질 않아요. 자, 앞에가 만약에 true이면 뒤에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false이면 뒤에를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i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i에다 원래 2를 더하라고 했죠. 여기서 i에다 2를 더해서 i에다 집어넣어서 10보다 작은지 평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이 이미 false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num의 값은 변하지만 i는 변하지 않아요. 자, 밑에도 똑같은 뜻인데 밑에는 부등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num1에다 10을 더해서 num1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10보다 크냐? 10보다 크죠. 그죠? 네. 10보다 크니까 이거는 근데 논리곱이에요. 논리곱이 돼버렸다면 뭐냐면 앞에가 true이면 뒤에 거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에가 이미 true가 돼버렸기 때문에 뒤에는 평가를 안 하고 그래서 뒤에는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i 값도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이거는 새로 하나 만들까요? x 3 메인 넣으시고 bc 그 다음에 num이 10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i는 2라고 하겠습니다. 넣고 자 num1에다가 num1 플러스 10을 했다는 거죠. 이게 10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이거랑 이 항이 이게 앞에 항이고 그죠? 이게 true or false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nd 곱해서 i는 i 플러스 2를 해라. 그죠? 그리고 이게 10보다 작으냐? 요게 또 하나의 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잠시만요. 가로 잠시만요. 여기가 하나의 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로가 맞네요. 그죠? 이렇게 또 가로가 제가 가로를 여기 이거를 뺐네요. 그죠? 이렇게 자 가로가 맞네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다가 num1에다가 num10을 더한 거 그걸 num에다 넣었는데 num1에다 넣었는데 이게 10보다 크냐? 이게 false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print line value 출력하시고 num1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자, run 해보면 여기 오류 났죠? 그죠? 여기 넣고 장냐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run 해보면 자, 요 항의 연산의 결과가 거짓이고 false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거를 연산하지 않죠. 그래서 value는 false고 num1은 20이 됐죠. 증가한 값이 됐고 i는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가 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만약에 아까 제가 오타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true죠. 그죠? 당연히 10보다 크죠. 그러면 뒤에를 연산을 해봐야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뒤에까지 연산을 했기 때문에 i가 4로 변한 거예요. 뒤에까지 연산을 해봤더니 i가 2밖에 안 되는데 더했더니 10보다 크다. 이건 false죠. 그러니까 true, 이 전체 항은 true인데 이 전체 항이 false이니까 value는 false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false인 상황이라도 앞에 항이 false이면 뒤에 거를 아예 보지를 않고요. 앞에 항이 true인 경우에는 뒤에까지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오화잉로 바뀌면 논리 곱으로 바뀌면 아까랑은 또 다른 상황이죠. 앞에 항이 true가 되면 뒤에를 볼 필요가 없이 true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런을 해보시면 i가 2로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앞에가 이미 true이기 때문에 뒤에 항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죠? 값은 true고. 자,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해보면 앞에 항이 false이죠. 그러면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 보기 위해선 뒤에 항까지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뒤에 항까지 평가를 하고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false가 되는 것이고 근데 뒤에 항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i 값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 그죠? 관계 연산자랑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랑 합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논리 연산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나중에 나는 분명히 여기다 i 값을 더했는데 왜 이 값이 안 더해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버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앞에 항이 그 논리 곱이냐 논리 합이냐에 따라서 앞에 항만 보고 평가를 해서 변수의 값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